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단원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6단원 후에 물질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물질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 물질의 특성을 안다면 우리가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할게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1590년대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서로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시기의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요. 중세시대에는 모든 게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려져 있고, 소매가 부풀어 있고, 가슴이 부풀어져 있고, 이렇게 신체의 특징을 과장된 옷을 입었어요. 여자는 어땠어요? 그쵸. 목둘레가 깊이 파이거나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거나 펑퍼짐한 그런 스커트를 이용해서 몸의 곡선을 좀 더 부각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에 반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가면 무도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다 보니까 줄리엣 집안에서 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백작과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해요. 이 사실을 안 줄리엣은 가짜 독약을 마시고 도망치기 계획을 세웠어요. 이 가짜 독약은 맨드레이크라는 독약인데요. 서양에서는 이 맨드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미신처럼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땅 속에 뿌리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맨드레이크를 일정량만큼 먹으면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늦춰지면서 극도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대요. 이렇게 깊이 잠들고 깨어나게 되는데 이 상태를 가사 상태라고 해요. 가짜로 죽어 있는 상태,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 줄리엣이 이 맨드레이크 독약을 먹고 잠자고 있는데 로미오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죠. 진짜 독약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미오도 나도 이 줄리엣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진짜 독약을 먹고 죽게 돼요. 하지만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줄리엣 같은 경우는 옆에 로미오가 독약을 먹고 죽어 있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슬펐겠죠. 그래서 로미오 옆에 있던 로미오 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맨드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목줄에다가 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이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이 맨드레이크랑 관련된 미신은요, 그닥 유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맨드레이크를 뽑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비명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명이 얼마나 컸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마법 재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뽑기 위해서 이 개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개 목줄에다가 맨드레이크를 연결을 하고 개를 찰싹찰싹 때리면 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 보면 뿌리가 쏙 뽑히게 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이 맨드레이크에 대한 공포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인삼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 뿌리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맨드레이크도 보면 이렇게 썽이 나 있는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쵸?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삼을 봤을 때 이건 혹시 맨드레이크 종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맨드레이크라는 물질의 특성이 과연 무엇이길래 생김새가 비슷한 인삼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을까? 우린 이번 단원에서 그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 보고 또 혼합물을 분리해 보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교과서는 200쪽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컵에다가 투명한 물이 있고 하나는 투명한 설탕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물이고 어떤 것이 설탕물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 원소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탕물은 물에 설탕이 녹아있는 용액이죠.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물과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두 물질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을 때는 두 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물은 특별한 맛이 나지 않고 반면 설탕물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 우리가 과학실에서 미지의 물질에다가 쉽게 입을 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색깔이나 뭐 냄새, 맛 같은 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도 물론 있지만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 보기. 물과 설탕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입니다. 자, 물은 어떤가요? 그죠? 물은 색이 없고요. 자, 무색. 그리고 맛은 특별한 맛이 없고요. 냄새도요.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죠. 반면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물도 물론 무색에다가 냄새도 특별히 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맛은 단맛이 난다.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겉보기 성질 말고 화학적인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순수한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고요. 설탕물 같은 경우는 물과 설탕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오늘은 순물질과 이 혼합물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탐구해 보기 볼게요. 순물질과 혼합물 구별하기. 자, 교과서 200쪽에 있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리선, 탄산음료, 소금물, 암석, 숭금 반지, 주스, 산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학교에 왔으면은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해볼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이 혼자 아래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빈칸 채웠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3 정리하기 볼게요. 자, 1.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래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혼합물이에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라고 해서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물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혼합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리 이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물질부터 볼게요. 자, 1번, 2번 보면요. 자, 빈칸 볼게요. 한 가지로 무엇으로 이루어진 물질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물질. 자,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원소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화합물이에요. 자,
용어에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혼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임신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혼몸이 아니다 라는 말 해요. 그죠? 몸 안에 아이가 있으면 혼몸이 아니래요. 그럼 혼몸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몸 안에 아이가 없는 경우, 혼자인 경우를 혼이라고 붙이는 거죠. 말 그대로 혼 원소 물질도 무엇이 하나다? 그렇죠. 원소가 한 가지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금 원소, 구리 원소, 다이아몬드는 무슨 원소냐면 탄소 원소예요. 즉 이렇게 금은 금 원소만 있는 경우, 우리는 구리 원소,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소만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혼 원소 물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1단원에서 우리 원소 기호 배웠었죠. 한번 복습해 보면, 자, 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AU, 구리는요 CU, 탄소는 C, 뭐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이상의 그렇죠. 마찬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같은 경우는 물도 하나의 원소라고 봤는데요. 라부아제의 실험에 의하면 그렇죠. 물분해 실험에서 물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소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그럼 수소가 하나의 원소이고 산소도 하나의 원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소의 개념 모두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화합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얘가 무엇이냐? 자, 물 뭐라고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수소, 산소. 그랬고요. 염화나트륨, 소금, 염화나트륨은 뭐죠? 염화. 그렇죠.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혼원소 물질이 아니고요. 화합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혼합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두 가지 이상의 순 물질이 섞여 있다. 근데 그 섞여 있는 게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도 있다. 보면요. 자, 첫 번째는 균일 혼합물이고요. 두 번째는 불균일 혼합물이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1번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식초, 물과 아세트산 있고요.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고른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반면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우유, 흙탕물,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래 학습지에 보면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순물질 같은 경우 혼 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 원소 물질, 그렇죠? 구리선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순금, 반진 있을 수 있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네요. 산소. 화합물은 어떻죠? 여기는 없지만 뭐 물이나 염화 나트륨이나 뭐 에탄올 등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혼합물 같은 경우, 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균일 혼합물은 그렇죠. 소금물, 뭐 식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공기도 가능하고 뭐 탄산음료도 해당되겠네요. 반면 불균일 혼합물은 그렇죠. 암석이나 뭐 주스 같은 거 해당됩니다.
자, 4번 볼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오직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그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뭐죠? 그쵸,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번 단원 대단원 제목이기도 합니다. 1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2번,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떠한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느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불꽃 반응이나 스펙트럼 또한 그 각각 원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밀도도 가능하고요. 용해도라든지 물에 얼만큼 잘 녹느냐, 녹는 점, 뭐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그 온도, 끓는 점,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아니면 겉보기 성질 등등이 있어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색깔,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보는 맛 등등이 있어요. 우리가 8단원에서 배웠던 비열 개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4 점프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대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각각 분리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때 각 물질의 고유한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물질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혼합물 있는 데서 각각의 순물질을 이용해 보자. 대표적인 예가 염전이에요. 자, 바닷물을 강한 햇빛을 쬐어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물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염전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산소를 분리하면 우린 이거를 뭐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뭐 물에다가 설탕도 섞고요, 뭐 이산화탄소도 섞고요, 뭐 과일 맛이 나는 뭐 향료도 섞고요, 등등등 해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어떤 하나의 금속에다가 뭐 다른 원소를 이제 섞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금속의 성질을 점점 더 보강하거나 혹은 결점을 보완해서 합금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예가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 열 전도는 높고 가볍고 하지만 물이 닿았을 때 녹슬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오늘 뭐 배웠죠? 그죠?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한 가지의 물질이라고 했고요. 근데 홑 원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홑 원소는 원소가 몇 개? 하나뿐이고요.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거 꼭 기억해 두고요.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균일하게 있는 경우, 또 불균일하게 있는 경우 해서 우리가 교과서 200쪽에 나오는 이 그림 있는 거 보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 봤고요. 이러한 각각의 특징, 물질의 특성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겉보기 성질 등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6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